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정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꼭 필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한국에서 가능한 중절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가능한 중절 방식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약물 중절 그리고 수술입니다. 근데 약물 중절이라고 하면 먹는 약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먹는 중절약은 정식 유통이 안 됩니다. 아직 허가된 약이 아예 없어서 병원에서도 처방할 수가 없고 해외 직구도 불법인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병원 가기 좀 싫고 무섭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라도 약을 구해서 먹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절대 관리되지 않은 약을 혼자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복용 후에 심한 부작용을 겪어도 관리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전한 중절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MTX라고 하는 주사 시술이 있고요. 중절 수술, 즉 소파술이 있습니다. 먼저 MTX 주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MTX는 원래 항암제로 쓰이던 약인데요. 암세포처럼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임신 초기에 태아도 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걸 멈추게 해서 임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이 주사는 임신 6주 이전 정말 아주 초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근육의 주사를 맞고 나면 며칠 지나서 자궁 안의 조직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그걸 몸이 스스로 배출하길 기다리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은 자궁이 손상될 위험이 없고 주사 한 번으로 중절이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 MTX 주사는 자궁 외 임신에도 사용을 하는데요. 나팔관 같은 곳에 착상이 된 경우에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자연적으로 배출되기를 기다리는 셈이라서 언제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배출이 되는 데까지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복통이나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암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시적이더라도 혈소판 수치가 감소한다거나 간 수치가 오른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후속 조치나 팔로우업을 제대로 해주는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중절을 하실 때는 약물이든 수술이든 임신 조직이 완전히 배출되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꼭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생리도 다음 임신도 안전하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중절의 다른 방법은 수술인데요. 수술은 보통 임신 13주차 이전까지 가능하고요. 진공 흡입술이라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자궁 안을 부드러운 기구를 넣어서 흡입해서 임신 조직을 제거하는 방식이죠. 장점은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항암제의 부작용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실패율이 낮아서 잘 안 됐을까 걱정할 필요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수술도 아주 드물지만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요. 수술할 때 감염이나 출혈, 자궁 손상, 자궁 천공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꼭 숙련된 의료진, 사후 관리가 철저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중절 시술이든 수술이든 몸에 부담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피임이죠. 이게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피임약, 콘돔, 자궁 내 장치나 임플란트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꼭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빠른 판단과 빠른 내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고요. 몸과 마음에 남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